전당대회와 돈봉투 이 두 단어의 조합이 낯설지 않다라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.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1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. 300만 원이 이 의미가 매수에 뭔가 네. 또 김동민님께서 언뜻 한나라당 돈봉투 파동과 비슷해 보이는데 아직 수사 단계니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딱 얘기할 부분이 바로 이거잖아요. 그 전당대회와 돈봉투 이 두 단어의 조합이 낯설지 않다라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.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인데요. 검찰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도 2008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1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때 상황을 좀 리뷰를 해보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도 한나라당 여석수가 170석 아주 한나라당이 거대 여당일 때 발생했습니다. 이번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었을 때 전당대회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전당대회 직후에 뭔가 폭로가 안 됐습니다. 그 한나라당 그 봉투 사건도 2008년 전당대회였는데 폭로는 2011년에 됐습니다. 3년 뒤에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. 이번에도 2021년 전당대회고 실제로 수사는 2년 뒤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폭로가 안 되고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타임 지체 현상이 좀 있다라는 게 좀 공통된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봉투 안에 들어간 돈이 같습니다. 300만 원. 네, 금액. 금액이 같습니다. 저는 이게 좀 신기한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넣는 돈이 300만 원으로 뭔가 정가제 같잖아요. 네, 뭔가 암묵적 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아는 사람만 아는 뭔가 음성적인 돈봉투 전달 관행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. LDK님께서 물가 상승분은 반영이 안 됐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는 300만 원, 그다음에 나머지 선거운동원 이런 분들한테는 50만 원. 그러니까 뭔가 정가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정가가 안 바뀌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수사팀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. 왜 300만 원만 넣는가? 500만 원이 아니고 왜 300인가? 왜 100만 원이 아닌가?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300만 원이 의미가 매수에 뭔가 뭔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그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.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공통점 짚어주셨는데 차이점도 있을까요? 차이점이라면 그때는 사실 이렇게 돈을 받은 사람, 그러니까 그 박희태 당시 의장, 박희태 전 그 대표 후보로 나온 그 후보 측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내가 받았다고 폭로를 했죠. 근데 받아서 전달 안 받고 돌려줬다라고 해서 폭로를 해서 시작된 겁니다. 그리고 검찰이 정말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박희태 전 대표 측에서 그 선거를 앞두고 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이렇게 만든 걸 밝힙니다. 그럼 1억 5천만이 혹시 금품 제공용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지만 못 밝혔습니다. 그래서 그 돈을 돌려줬다는 의원 한 명 이 수사의 결과입니다. 조금 허무하게 결론이 났습니다.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러니까 실체를 밝히려면 영장을 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검찰이 되게 곤욕스러워했습니다. 그 수사 결과를 놓고. 근데 이번은 상황이 다릅니다. 이번은 돈을 받았다는 의원은 현재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. 근데 돈을 줬다는 쪽이 그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 9명입니다. 그 9명이 돈을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6개 루트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. 6가지의 서로 다른 전달 경로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. 이거는 뭐냐? 지난번 사건은 사실 바나나 한 명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? 근데 현재 이 상황은 수십 명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.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그러면은 지난 2008년 얘기를 들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거나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? 일단은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송영길 전 대표 귀국 요청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분기점은 결국은
송영길 전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형태로도. 예. 그러면 뭐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예. 그 전에 이제 함부로 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20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.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.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좀 방어하기가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네. 그 20명한테 검찰 조사를 일단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.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되게 이렇게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뭐 서초동에서 흔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네. 뭔가 수사가 이렇게 완전하게 안 되고 좀 어중간하게 되면 예. 결국은 또 관련된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또 터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약간 그런 경우가 네. 아닌가.